큰일 납니다 진짜. 저는 뇌출혈 환자 진짜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게 방치하는 분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닥터인사이드입니다. 고혈압, 우리나라 환자의 거의 30% 가까이 있는 매우 흔한 질환이죠. 30%요? 전 더 될 것 같은데. 검사를 안 해서 안 잡힌 걸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아주 흔하고 그런데 나중에 치명적인 합병증도 잘 생기는 질환이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께서 이 고혈압에 대해서 방치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고혈압이 떡하니 있는데 약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되니까 일부러 안 먹고 있다고. 아, 맞아요. 그렇게 5년, 10년을 이렇게 보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큰일 납니다 진짜. 저는 뇌출혈 환자 진짜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게 방치하는 분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너무나도 흔하고 중요한 질환인 고혈압 환자분들이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고 검진을 어떻게 받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영상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검진 받을 때 혈압 다들 측정하실 텐데요. 고혈압의 정의는 140에 90, 이게 일단은 정의고 그 밑에 단계를 고혈압 전 단계로 정의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고혈압 전 단계에 해당하시는 분들도 정상 혈압이신 분들에 비해서 심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도가 거의 많게는 2배 가까이 증가한다고 해요. 저는 진짜 이 고혈압 전 단계가 가장 많이 방치가 되는 케이스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정도면 뭐 문제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보니까 2배까지 위험도가 증가한다면 상당히 좀 조심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경각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고혈압 진단을 받으셨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 혈압에 대한 관리거든요. 고혈압이 이제 140에 90이 기준이긴 한데 그것보다 훨씬 낮게 조절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보통 약물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진단을 하고 3개월 정도는 생활습관 교정을 충분히 하고 이렇게 해도 혈압이 줄어들지 않을 경우에만 약물 치료를 시작하게 되거든요. 약물 치료를 시작하면 이거 평생 먹어야 된다는 두려움 때문에 아예 진료를 안 받으시기보다는 그래도 한 번쯤 이렇게 내과 진료를 보시고 생활습관 교정을 한번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생활습관 교정해야 되는지 물론 다들 아시는 내용이긴 하겠지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희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루 소금 섭취 6g 이하로 줄이라는데 이거는 저도 이게 어떻게 계측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최대한 저염식으로 하고 체중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한다. 술은 하루 2잔 이하로 줄이고 금연한다. 2잔 좀 빡센데요. 그 다음에 일주일에 5일 이상 그리고 하루 30분 이상 유산소 운동. 이거는 제 그 100년 예, 100년 운동 네. 거기 배너 띄워드릴 테니까 꼭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넷째, 과일과 야채, 섬유소의 섭취를 늘리고 포화 지방산과 지방,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을 피한다. 사실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네. 그게 안 되니까 저희가 약물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검사를 받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활습관 교정 외에도 훨씬 더 중요한 게 다른 심혈관계 질환 위험 요인이 있는지 확인하는 건데요. 이것도 많이들 아시는 겁니다. 고령, 고지혈증, 그리고 내당능 장애라 그래서 당뇨병까지는 아닌데 정상인과 당뇨병 사이를 이제 내당능 장애라고 해요. 여기 있거나 아니면 실제로 당뇨병이시거나 비만이시거나 아니면 조기에 심혈관 질환의 가족력이 있으셨거나 만성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더 철저하게 혈압 관리를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보통 고혈압인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항목들이 한두 개 정도는 항상 껴 있어요. 맞아요. 보통은 같이 있으시죠. 네네. 그런 경우에는 더더욱 약간 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높아지니까요. 각 인자에 대해서 의사 선생님과 함께 진료 잘 받으셔가지고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물론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 뭐 알아서 잘 처방해 주시고 필요한 추가 검사 항목들을 잘 설명해 주시겠지만 추가적으로 받으면 좋을 검사들이 어떤 게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 심전도인데요. 이게 고혈압이 있으면 심장에 과부하가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면 심장에서 이렇게 피를 짜주는 좌심실이라는 데가 커지게 돼요. 그러면 이게 심전도상에서 전류의 이상을 감지를 해서 이게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심전도는 아마도 분명히 내과 선생님께서 한 번쯤은 꼭 체크를 하실 거고요. 이게 비용 부담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제 딴 건 못해도 이 심전도 검사는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심장 초음파 검사인데요. 이거는 심전도보다는 약간 가격적인 부담은 약간 생기실 수 있지만 심장의 구조적 이상을 보는 데는 이게 가장 좋은 검사입니다. 이 심장 초음파를 하게 되면 이게 심장이 비대해진 거 이외에도 판막의 이상이라든지
있다든지 심방과 심방 사이에 막이 원래 잘 두껍게 있어야 되는데 여기가 구멍이 뚫려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심방 중격 결손 같은 그런 선천적 심장 이상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기가 좋기 때문에 이것도 한 번쯤은 고혈압의 원인인자로 뭐가 있는지 확인하는 용도로 한번 해보시면 좋습니다. 한 번쯤은. 네. 세 번째로는 경동맥 초음파인데요. 고혈압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동맥에 찌꺼기들이 잘 끼게 돼요. 그래서 이런 동맥경화가 진행이 됐는지를 보기 가장 좋은 검사가 경동맥 초음파입니다. 이게 저희도 예전에 영상 하나 찍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영상 참고하시면 정말 자세한 내용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혹시나 경동맥 협착이 있는지, 플라크가 커져 있지는 않은지 이런 거를 확인을 통해서 필요한 경우에 이제 약물 치료를 좀 더 강하게 조절을 들어가거나 아니면 협착이 너무 심해서 이거는 좀 있으면 아예 막히겠다. 그런 경우에는 스텐트 삽입을 고려를 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 관상동맥 석회화 CT가 있는데요. 관상동맥 CT는 조영제라는 약물을 정맥으로 투여를 받고 찍는 게 있고 투여 없이 그냥 찍는 CT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는 조영제를 안 맞고 찍는 석회화 CT인데요. 조영제를 안 쓰는 CT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조영제가 부작용이 많은 약이에요. 이걸로 인해서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생기거나 아니면 호흡곤란이 갑자기 오는 환자분들도 계실 수 있거든요. 관상동맥이 많이 협착이 진행됐거나 석회화가 많이 끼어 있으신 경우에는 여기서 확인이 대부분은 됩니다. 그래서 먼저 석회화 CT를 통해서 칼슘 침착이 스코어를 저희가 매기거든요. 그게 한 400점 정도 가까이 됐을 경우에는 저도 이제 추가적으로 조영제를 사용하는 검사를 추천을 드리는데 그 전까지는 그냥 석회화 CT의 그 추이만 봐도 어느 정도 관상동맥 질환이 진행을 하고 있는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선은 석회화 CT를 통해서 이상 여부를 확인을 한 다음에 주치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추가 검사 여부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뇌 MRA도 한번 찍어보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기존에 뇌동맥류가 없던 분들도 고혈압이 있으면 더 잘 생길 수도 있고, 이제 뇌동맥류가 이미 있으신 분들은 고혈압에 의해서 그게 파열까지도 그 가능성이 더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꼭 MRA를 촬영해 보시는 걸 권고드리겠습니다. 뇌동맥류 파열 같은 경우에는 진짜 생존 확률이 엄청 낮거든요. 맞아요. 한번 파열되면 거의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가장 중한 병이기 때문에 한 번쯤 뇌 MRA를 체크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고혈압 환자분들의 건강관리와 그리고 추가적으로 받으면 좋을 검진 항목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았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